하얼빈 영화 콘텐츠 관점에서를 발표할 고재민입니다. 먼저 목차는 하얼빈의 내용적 분석, 영상미와 캐릭터를 중심으로 하겠고, 다음으로는 하얼빈의 사회적 관점에서 저항 정신과 단합성을 다루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강의의 관점에서 본 하얼빈, 메가 트렌드와 한류를 중심으로 분석하겠습니다. 하얼빈의 영화 개요는 먼저 2024년 12월 24일에 개봉하였으며 우민호 감독으로, 제작사는 하이브 미디어 코프로 제작되었습니다. 주요 줄거리는 1909년 10월 20일 대한의군 참모중장 안중근이 일본 제국 초대 내각 총리 대신 이토 히로부미를 하얼빈 역에서 사살한 안중근 의사 하얼빈 의거를 담은 역사 영화입니다. 먼저 하얼빈의 영상미 분석, 색조를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하얼빈은 어두운 색조를 활용한 시대적 상황과 감정 표현을 했습니다. 하얼빈 영화 전체에 사용된 어두운 색조, 독립운동가들이 거주하는 곳이나 회의를 하는 곳, 작전을 수행하기 전 머물던 곳은 모두 어두운 색조를 중심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일제강점기에 시대적 암울함을 암시하고 등장인물, 독립운동가들의 불안정한 삶을 강조했습니다. 숨어서 활동하는 그림자와 같은 삶, 언제든 목숨이 위협받는 삶을 어두운 색조를 활용하여 표현하였습니다. 색조의 대비를 이용한 극적인 장면 연출을 보겠습니다. 해당 장면은 하얼빈의 신아산 전투 장면입니다. 대한의군이 일본군을 기습한 전투로 폭설이 내리는 눈 덮인 산속이라는 밝은 배경에서 누더기처럼 해진 군복, 지능 위에 나뒹구는 전투, 피부에 난 검붉은 상처와 핏자국과 같은 어두운 요소가 대비되는데, 이는 불리한 대한의군의 처절한 전투 표현을 드러냅니다. 다음은 하얼빈 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하얼빈 의거 장면입니다. 차가운 자연광이 비치고 눈으로 덮인 하얼빈 역과 러시아인들의 평소와 같은 풍경이라는 밝은 배경과 대비되어 안중근과 이토 히로부미의 어두운 복장, 위에서 촬영함으로써 등장인물들이 흰 도화지에 움직이는 검은 점처럼 보이게 하는 어두운 요소를 사용하였습니다. 이는 평소의 풍경에서 발생한 역사적 사건의 중대함과 운명성, 비극성을 더욱 강조하는 연출입니다. 다음은 하얼빈의 캐릭터 분석, 안중근을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하얼빈의 캐릭터적 서사로 안중근이라는 인물을 둘러싼 이상과 현실, 민족적 사명 사이의 갈등을 중심으로 다뤘습니다. 안중근은 생명 존중의 신념과 개가천선이라는 개인의 이상을 지니고 있었고, 안중근을 단순한 독립운동가가 아닌 개인의 신념과 조국의 독립 사이에서 끊임없이 고민하는 입체적 인물로 묘사했습니다. 해당 캐릭터성이 드러난 장면으로는 먼저 방금 보여드렸던 신아산 전투에서 안중근은 일본 포로들을 잡았으며, 그 중에는 소자 모리 다소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해당 인물에게는 지켜야 할 가족이 있었다는 것을 들었고, 안중근은 동지들의 반발에도 생명 존중과 개과천선을 선택하였으며 해당 포로들을 석방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모리 다스오는 다시 일본군을 이끌고 대한의군을 습격했습니다. 안중근은 동지들의 시신을 보며 좌절하였고, 대한독립이라는 혈서를 작성하며 조국의 독립에 대한 결의를 다졌습니다. 또 다른 장면으로는 안중근의 독립운동 동지 김상현이 밀정이 되었습니다. 안중근은 이를 알았음에도 그를 처단하지 않고 자신의 생명 존중과 개가천선이라는 선택을 하며 기회를 다시 한번 주었습니다. 결국 김상현은 자신을 밀정으로 만든 모리 다소를 배신하며 사살하였고, 이는 안중근이
개인의 신념과 이상을 버리지 않았고 독립이라는 결의와 함께 마지막까지 지켜냄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하얼빈 속 저항 정신의 표현을 보겠습니다. 기차에서 일본군의 검문 시 안중근은 일본 신분증을 지님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일본의 지배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저항 정신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또 다른 장면으로는 아까의 김상현처럼 고문을 받으며 살고 싶다고 느끼며 밀정이 되었지만 자신을 밀정으로 만든 모리 다스오를 거부하며 결국 그를 사살했습니다. 이는 죽음의 공포를 극복하고 스스로 옳다고 믿는 행동을 실천했다는 내면에 대한 저항 정신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다음은 하얼빈 속 단합 정신의 표현입니다. 작중 이토 히로부미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받은 것도 없으면서 국난이 있을 때마다 이상한 힘을 발휘한단 말이지 라는 대사를 말하며 우리 민족의 단합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시로 IMF 당시 금모으기 운동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의 단합성을 하얼빈의 대사와 등장인물로 표현했습니다. 이러한 연출은 관람객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하게 만들고 영화를 더욱 인상깊게 만드는 장치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관점에서 본 하얼빈의 저항과 단합입니다. 하얼빈 개봉 전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이 발생했습니다. 비상계엄은 역사 속에서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고 권력이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시도입니다. 이는 시민들의 민주적 권리를 박탈하는 행위이며 사람들은 단합하여 계엄 반대 시위와 같은 모임을 이루었고 저항 정신을 불태웠습니다. 시대적 배경이 더해져 하얼빈의 저항 정신과 단합성이라는 주제를 더욱 강조할 수 있는 수단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하얼빈을 메가 트렌드의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컬덕트는 다양한 요소가 콘텐츠와 융합된 형태입니다. 하얼빈은 우리나라의 역사와 영화라는 콘텐츠가 융합한 작품입니다. 또한 문화 원형 스토리텔링은 고유한 문화적 요소를 이야기 형태로 전개하는 방식입니다. 하얼빈은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을 이야기로 전개하였으며 이는 우리 국민 모두가 알고 있는 역사입니다. 해당 두 가지를 이용하여 하얼빈은 관객들에게 더욱더 친근한 콘텐츠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류 콘텐츠로서의 하얼빈을 보겠습니다. 강의에서 한류란 한국 대중문화 콘텐츠가 해외에서 현지인들에게 의해서 열렬히 수용되는 사회적 현상입니다. 꼬레아 우라라는 안중근 의사가 대한민국 만세를 러시아 말로 번역한 대사를 외치며 하얼빈 의거를 치렀고 하얼빈 의거의 내용이 적힌 신문을 전 세계 언어로 번역해서 수출했습니다. 이는 전 세계에 독립운동을 알리는 대사와 신문이었으며 이는 독립운동이라는 대한민국의 사회적 현상을 해외 현지인들에게 수용시키는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독립운동 또한 하나의 환류라는 관점에서 볼 수 있으며 영화 하얼빈 또한 독립운동이라는 한류를 보여주는 콘텐츠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많은 이들에게 독립운동을 전달할 수 있는 콘텐츠가 되었습니다. 하얼빈 보고서의 결론으로 하얼빈은 안중근 의사의 하얼빈 의거를 다룬 역사 영화이며 입체적인 콘텐츠로서 색조와 캐릭터성을 이용했습니다. 우리 사회를 바탕으로 저항정신과 단합성이라는 주제를 전달하였으며 역사와 영화가 합쳐진 컬덕트이자 역사를 기반으로 한 문화 원형 스토리텔링입니다. 또한 독립운동을 한류의 관점에서 보여주는 콘텐츠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